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 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지은 대표님, 이번 주도 참 숨가쁘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 그래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은 어땠는지 우리 수익률 상위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변동성을 크게 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주도가 되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그리고 발표를 하는 기업들도 낙폭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장중에 22% 정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좀 약간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시원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고요.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간 ETF 수익률 상위를 좀 종목으로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좀 상품들이 이번에는 링크가 돼 있었고 네, 인버스 상품들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네. 일단은 맨 위에 1등한 것을 보면 대마초 관련된 ETF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네. 일단 대마초 관련돼서는 의료용 대마 시장의 확장을 좀 기대하는 부분과 그리고 예전에 일기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마초 관련돼서는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 이번에는 대선 공약 시에 대마초에 대해서 합법화 추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수혜 쪽으로 분류가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도 지금 트럼프가 또 주식 매수 적기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지금 저 기업에 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사라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그 주식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수익률이 상단에 좀 링크가 되어 있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 지금 관세 관련돼서 약간은 잘 진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멕시코 기업의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이 또 수익권 상단에 링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승률 상위권 종목들을 봤는데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아마케도 있고요. 그리고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가 요즘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일라이 릴리 관련 ETF가 이제 3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있네요. 네, 일라이 릴리가 이번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과치를 도출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예.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먹는 치료제 그리고 주사용 치료제가 있습니다. 주사용 치료제로 굉장히 좀 유명한 것은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인데요. 최근 제 주변에도 위고비 효력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있고 이제는 먹는 약으로서 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고 노보노디스크는 반대적으로 경쟁사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오늘 시세가 강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안에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이 되면 시장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비만 외의 질병도 상당히 잘 고쳐준다라고 합니다. 우울증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이제 당뇨병 이런 부분들도 고쳐주다 보니까 만병통치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먹는 약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라이 릴리 추종하는 상품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 주간 국내 ETF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상승률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만의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일단 주간 상승률을 좀 살펴보면요. 네. 지금 저기 보시면 네. 방산, 우주, 정책으로 또 엮였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방산을 하나의 우리가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방산 산업을 밀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좀 우리나라 안에서는 보여지기도 했고요.
골드 선물 정말 금 가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 선물 레버리지 상품이 이번 주에도 역시나 지난주에도 상위권에 링크를 했는데 이번 주도 변함없이 상위권에 링크를 해줬고요. 또 원자력 관련돼서도 좋은 또 상품의 수익률이 있었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인버스 상품이 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부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 그게 수익률 상위의 링크가 되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상승률 상위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면, 이지은 대표께서 테마를 볼 때 인물보다는 정책적인 걸 많이 보라고 했는데 원전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이 원전 산업 하면 K원전은 우리가 양당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탈원전을 외쳤고 원전에 대한 공약을 또 세게 외치는 쪽이 있다 보니 네. 이와 관련돼서 의견이 달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K원전은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양쪽의 진영 모두가 원전을 진행해야 된다. 특히 네. SMR 관련돼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무탄소, 원전이라는 이야기, 글로벌 정책의 흐름에 편승해서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책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편승해서 가는 분위기 이것도 있지만 체코 원전에 대한 마무리 협상 단계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정확하게 본계약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으면서 네. 이와 관련된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시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런 종목들 최근에 시세 굉장히 좋은데 뒤따라가는 종목들까지 시세가 붙어주는 모습을 보면 원전주들 당분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신흥국 시장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부터 볼까요? 네, 중국과 미국의 네. 분쟁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중국이 일기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고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호조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딥시크 출연을 하면서 AI 관련돼서 지금 산업을 같이 주도해 나가고 있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CEO는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중국 ETF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 상품들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ETF 상품들은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분쟁에 조금은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아시아 쪽에서의 이런 친분을 더 쌓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ETF 상품들은 비교적 좀 좋은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인도도 조금 볼까요? 네, 인도는 참 대안처, 피난처 요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쵸.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수급이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도 쪽으로의 움직임, 수급 쏠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 상위를 보면 금융 쪽 지난주와 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상품들이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여전히 인도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네.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인도는 긍정적이고 브라질 짧게 보겠습니다. 네, 브라질은 지금 농업 중심의 사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사 이익 수에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대두를 브라질에서 수입을 할 것이다. 그럼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수혜국은 브라질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브라질 시장의 상품들의 좀 수익률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브라질 시장에서는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흥국 시장 흐름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다음 주는? 네,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네. 조기 대선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좀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는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고 변동성 장세가 다음 주에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알파벳 그리고 MS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또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일본과
미국의 관세 진전이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관세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좀 진전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조선과 LNG 관련된 또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다음 주에는 굵직한 이벤트도 많고요.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고 테마성 장세도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지금같이 재료가 많을 때는 비중에 대한 조절과 한쪽으로 쏠림보다는 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